그리고 이제 이 선평화 조종자 그룹의 세 가지 교리, 뭐 교의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지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자아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의심하는 거. 그걸 고집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틱낙한 스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구절하고 사실 또 연결되기도 하고요. 절대 상대적 관점 모두를 이렇게 하나로 포섭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 무지를 인정해야지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분노가 있고 내가 편견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있는 그대로 보기가 절대 안 돼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싫은 걸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아픔을 제대로 보게. 이걸 위해서 이제 아우슈비츠 방문해서 하는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 안에서 그 안에서 있었을 그 슬픔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었을 따뜻함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보기를 또 지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기, 변화를 위한 실천. 근데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전에는 이게 원래 치유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나와 남을 치유하는 거. 무지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치유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변화를 줘서 변화를 위한 실천하기로 좀 폭넓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의 인정 부분이 사실 숭산 스님의 영향이기도 해요. 스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슐류 수즈키도 그런 걸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아우슈비츠 수행 사진입니다. 2019년도에도 벌써 또 갔다 왔더라고요. 목사님 할 수 있겠다, 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글래스맨의 그 피스메이커, 젠 피스메이커였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서약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쓰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원래는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뭐뭐를 맹세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됨을 맹세합니다. 나는 다양성을 맹세합니다. 나는 조화를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를 꿰뚫기를 맹세하고 있는 그대로 보기. 나 자신과 타자를 치유하기를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줄은 그 세 가지 교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기본 5개 를 보시면 되고 밑에 두 줄은 살인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욕심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무지하지 않기인데 제가 이거를 무지를 하면 똑같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지 않기. 네, 그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말과 관련된 다른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말하지 않기. 네. 너무 저도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남 실수하는 거 보면 자꾸 지적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이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도 다 듣기 싫거든요. 그거를 지적을 좀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막 또 느꼈죠. 네. 그 다음에 인색하지 않기, 분노하지 않기.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기. 본인한테 이 바보야 왜 그랬어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안 하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바보같이 이번에 또 그랬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고통에 접하는 것을 허락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잘 경청하고 내 삶에 있어서도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다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모두 삶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건 보고 싶지 않죠. 많이 묻어두는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보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을 그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도구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만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의를 내 수행의 장에 초대하고 최상의 식사로서 자비심을 베풀기. 이런 것들 맹세하고. 내가 가진 에너지와 사랑을 나와 지구, 인류와 모든 창조물들을 치유하기. 네.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 지구, 모든 창조물을 치유하기. 그 다음에 매일 명상 수행에 헌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불교 운동 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명상을 하는 그 강도가 층차가 되게 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 틱낙한 스님의 그 조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시간, 아니, 한 달에 아니고 1년에 60시간 이상이었나?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불교와 환경운동. 그래서 녹색불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존재들을 생태적 존재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층 생태론. 그러니까 이 심층 생태론 자체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이론의 기반이 돼야지 논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환경운동은 심층 생태론을 기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이 중시하는 게 뭐 앞에 나왔던 연기법, 그다음에 불살생, 이걸 또 되게 강조해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자비, 뭐 마음집중 수행. 사람은 자비, 명상은 비파사나 수행 중에 하나인데 자비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보살, 이런 것들의 불교 가르침을 강조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아를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존의 서구 사회가 개인의 이제 자아를 중시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체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 애착이 되게 강했는데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 나고 쟤는 대상이에요. 내가 이용할 대상.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거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체감에 대한 그런 경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숲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나를 불렀다. 내가 느낀 최고로 강력한 경험이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숲을 파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게 뭐 산림보호라든지 소비주의 반대, 핵폐기물 반대, 공장형 농축산업 반대, 동물 권익보호, 채식,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유기농작물 재배, 그 다음에 나무에게 이렇게 숙여주는 것까지. 좀 다양한. 중생이잖아요. 줄 수 있지 않나요, 스님?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진적인 행동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게리 스나이더라는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 세대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시인이면서 환경운동가입니다. 불교나 이제 그 동양 철학 글을 많이 번역을 하셨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선불교 유학 1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56년도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10시간씩 참선을 하셨대요. 10시간씩.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도 되게 뛰어나서요. 거북섬이라는 이제 시를 발표를 해요. 환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단지 이제 동양 철학이나 사상, 뭐 불교 이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인디안의 그 영성이나 환경 그 사상에도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시를 쓰셔가지고 그게 1975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 거북섬이 뭐냐면 미국 인디언들이 미국 대륙을 부르던 이름이래요. 거북섬이. 그러면서 모든 존재에게 나는 헌신을 맹세하네. 거북섬의 흙에게 나는 헌신을 맹세하네. 그곳에 거하는 생명들에게. 그리고 태양 아래서 서로 의상존소 속에서 서로를 관통하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생태계에도 나는 헌신을 맹세하네. 그러니까 나는 환경운동가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상해 상조서. 네, 상이 빠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딱딱 잘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쓴 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스모키 베어 경전. 스모키 베어가 1936년인가 미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되게 오래된 캐릭터고 이쪽이 이제 스모키 베어 모습이거든요. 이게 원래 모습.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반야심경을 약간 패러디해서 시를 써요. 그래서 그 이제 첫 구절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스모키 베어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스모키 베어가 아니구나. 데일 요레가 세상을 보다가 내가 나중에 저 나라에 스모키 베어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진리 길은 이제 산으로 통한다라고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일단 여기 들고 이제 삽 있잖아요. 삽. 이 삽은 현상 아래서 진리를 찾는 그런 도구고요. 그 다음에 집착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도구고요. 전쟁의 탐욕을 끄기 위한 모래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지는 청바지잖아요. 노동자들이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노예들의 그 억압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이게 생명 존중의 무드라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는 법을 수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띠, 이게 여기 있는 이렇게 둥근, 이렇게 배 뽀뽀뽀 나오는 이런 둥둥한 이게 허리띠는 친절함과 대지의 풍요로운 음식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그림에는 이 뒤에 불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불 속에 이제 파란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불과 연기로 이렇게 뒤덮여 있지만 참모습은 푸른 한마음이다. 우리의 일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구절이 이거였어요. 이 발은 있잖아요. 뭘 밟고 있잖아요. 통통한 발. 발은 필요 없는 고속도로와 교회 주택가들을 짓밟고 자본주의와 전체주의를 뭉개버리는 거래요. 되게 강력해요. 이거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그러면서, 예. 추종자들은 자동차, 집, 캔 음식, 미국 사람들은 캔으로 된 음식 많이 먹거든요. 간편하니까. 대학, 신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몸, 마음, 언어의 신비를 마스터하고, 미국의 썩은 나무들을 잘게 부수고 남은 쓰레기를 태우고, 이제, 분노가 있어도, 분노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분노를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렇게 차분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준엄한 듯 하나 우습고, 뭐 이런 상태의 그 모습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읊는 사람은 아리조나 네바다 모래만큼 셀 수 없는 공덕을 쌓게 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게 썼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는 기름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자연 인간의 조화의 시대를 열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동물들의 사랑을 얻고 잘 익은 블루베리를 먹고 잣나무 아래에서 햇빛 좋은 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전문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보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트라도 있어서요. 저 만트라 의미가 날뛰는 분노를 날뛰는 분노를 부숴버리는 우주적 그 금강석에 바친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예. 그 다음에 전투를 준비하는 주문도 있어요. 반대자들을 위해서. 반대자들 싸울 때 전투를 준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위험에 던져라. 그 다음에 뭉개버리자. 제가 이거 보면서 황당해서,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하여튼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되게 독특한 그런 문학적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스모크 베어가 괜찮은 그거라서. 근데 거기에 기반해서 누가 이걸 그렸어요. 원래 그분이 그린 건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워낙 유명한 캐릭터라서 스모키 베어는 여기서 패러디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안나 메이시. 네, 계속 나왔던 분인데, 이제 불교 학자이면서 환경운동가로 유명하고요. 이분이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해서 불교의 연기론을 그 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중생의 위원회라는 어떤 특별한 예식을 이제 존 시드라는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와 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물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만들어요. 동물 모양의 얼굴의 마스크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이제 그 동물인 것처럼 1인칭으로 나는 뱀인데 다리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몸짓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 된 듯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는
춤도 추고 뭐 이런 화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명상법을 뭐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예식법을 그러니까 의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아기들 말고 이제 초등학생 이상 아이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분이 또 유명한 게 큰 변화를 위한 3가지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의 지금 사회가 산업 성장 사회예요.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근데 이제 이 사회를 생명 보존의 사회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아니라 3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개발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모든 걸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는가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구조를 또 개선을 해야 돼요. 생명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기존이 그럼 생명을 살리는 구조 개선. 그러니까 농업도 농약 안 쓰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내가 싸게 사면 좋지만 공정무역을 생각해서 좀 비싸더라도 제값 주고 사는 것. 제가 옛날에 어느 그 분이 블로그에 쓴 걸 봤는데 남미에 가셨대요. 근데 조끼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데 너무 싸더래요. 자기는 그 가격을 주면은 그걸 하나 2,000원씩 파는데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2만 원을 주고 사오셨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한 가격을 준 거예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 뭐 다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법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 사고를 바꾸는 거. 이 사고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리된 자아상을 깨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세상,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불교 이제 환경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거고요. 원래 지금은 불교 환경 문제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는 계속 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티베트 림포체인데 촉감 추lum파 59년에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69년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승복을 벗고 일반인이 돼요. 일반인이 돼서 이제 일반인 된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게 뭐 산발라 수행이라고 자기가 어떤 비전을 받아서 했다는 수행법도 가르치지만 되게 의미 있는 건 나로파 대학을 세운 거였어요. 불교 대학.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뭐 산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참여 불교 석사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그 학부 과정에 있는 사람도 화요일마다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그 명상 주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이제 명상하라고 시간을 주는 좀 독특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60학점짜리 석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명상 방법도 배우고 참여불교의 실천 참여불교의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턴가 지금 그 참여불교도들 그 직원 구함에 관련 참여불교 석사 우대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 그게 왜 필요한데? 근데 세상이 이제 변한 거예요. 거기도 미국도. 그러면서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명상도 하고 400시간 이상의 그 인턴십도 하는데 그게 이제 호스피스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요. 그 참여불교의 불교 철학적 토대는 아까 보셨겠지만 연기적 존재다 우리가. 그 인드라망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살과 우리는 그러니까 타인을 구제해야 되는 보살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비 명상 강조하고 불사일생. 네, 그다음에 탈이분법적 태도 관점. 이게 이제 참여불교의 불교 철학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참여 불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과 사회적 참여 활동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회 참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촛불 때문에 계속 나가면 그 시간만큼 딴 거 못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그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불교로부터 너무 벗어나는 건 아닌가. 과연 이게 불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같이 생각해보면서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실천 운동가들은 모든 불교도 사회 참여적이다. 동의하세요? 아니죠. 네, 사회 참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는 그것도 또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큰 영향력이 주류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제 1% 미만이거든요. 아직 2007년도에 0.7%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1%는 안 될 거고. 이게 지금 불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국 학교에서 치유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써요. 근데 불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 그냥 마인드풀니스라고만 얘기를 하지 불교라는 말 썼대요. 그걸 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데요. 그리고 실제 남부 지역 이런 데서는 불교도라고 하거나 절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힘든, 내가 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부 쪽. 미국 남부는 지금까지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는 아직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좀 유난하고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그쪽이 서부 쪽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서도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제가 있었던 샬롯주빌이 좀 약간 힙스터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반전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동네. 그러니까 뉴욕,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곳은 조금 아직도. 네. 근데 이제, 불교 명상의 치유적 측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불교도가 안 돼요. 네. 자기가 불교도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 대부분이 기독교 베이스로 이렇게 신자라기보다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수행을 하는 거고 나는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유대인하고 캐톨릭 쪽 사람들이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신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유다인은 주이시니까 주부, 주이시 부디스트. 그 다음에 카톨릭은 카톨릭 부디스트에서 카부. 네,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회 가고 성당 가고 다 해요. 근데 그냥 또 가서 명상도 해요. 저는 성당을 사실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성당 가는 게 이상해서 한국에 있을 때 안 갔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무용을 했던 친구들이 티베트 불교 공부해서 그 친구들이 초대를 받아 갔어요. 이제 제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자기 기도하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티베트 불교 불상, 타라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있고 물도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이게 넌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저도 그냥 성당도 가고 절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와서도 저는 카톨릭 부디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근데 그게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정교해지보다는 효능적으로 그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향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같이 기도해요, 놓고. 그러면 이게 그건 신앙이죠. 사실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신앙으로 보면은 네. 그게 모든 불교는 사회 참여적이다 했는데 이제 이 종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네, 그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니까 전통
불교가 사회 참여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고시도 했었고. 근데 여기는 그런 고시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그러니까 고시는 그냥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구의, 그 미국의 참여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네, 목소리를 내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냥 사회운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불교로 봐야 되냐, 그런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소승불교라고 생각하면은 네. 어떤 사회적 참여보다 이제 자기 수혜를 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승불교고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있고 네.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선불교 라인에서는 임재하고, 그다음 조동하고, 그다음 독보종이 현재는 일본 쪽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근데 보통 임재종이 아니라 조동종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슐리 수집기 영향으로 수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 미얀마 불교도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 초기에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참여불교 활동을 이끌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까 봤던 메이 씨라는 그분은 베이스는, 그러니까 선불교를 접한 적은 있어요. 근데 베이스는 상자불교 수행자세요. 근데도 또 환경운동 하시거든요. 저는 메시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 혹시 더 아시는 거? 제가 더 아는 거. 갑자기 네. 그분 책이 일단 한국에서는 네. 이종표 교수님이 이제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고 책이 번역돼 네네. 있고 양춘성 선생님이 또 그 책 한 권 또 번역을 하셨고 네네. 또 우리 불교계는 꼭 불교계보다도 그 선생님 연세가 많으셔서 한번 초청을 하려 했는데 이제 연세가 이렇게 한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의 그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안목이 선생님 연세가 지금 91세인가 한국 나이로 보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불교학자보다도 불교학자는 아니시지만 뛰어나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이번에 하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거라서요. 네.